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올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날씨 속에 뜻밖의 K열풍 지역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스크림인데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 K 아이스크림 수출이 뭐랄까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 시대로 열 거라는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만 해도 벌써 4,3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4월까지 벌써 그 정도면 연간 1억 달러 돌파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네요. 작년이 9,310만 달러, 재작년이 6천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연간으로는 1억 3천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K 콘텐츠 인기도 한몫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또 국내 시장 상황이랑 맞물려서 기업들 전략이 바뀐 것도 크고요. 빙그레나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 움직임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K 아이스크림 수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대표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기후변화나 문화 트렌드가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신께서도 아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수출이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역시 가장 큰 건 기록적인 폭염 예보겠죠? 네, 그게 아무래도 직접적인 요인이죠.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더울 거라는 예측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근데 K 콘텐츠 영향도 무시 못한다고요? 그럼요. 예전에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잠깐 나오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뭐랄까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K푸드, K디저트로 소비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국내 시장은 상황이 좀 안 좋죠. 자료 보니까 저출산 때문에 아이스크림 주로 먹는 아이들 수가 줄고 또 요즘 건강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당 많은 거 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연평균 한 6%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니까요. 와, 6%씩이나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국내는 이렇게 어려운데 전 세계 아이스크림 시장은 계속 크고 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8천억 달러 규모였고요. 8천억 달러요? 네, 근데 이게 2032년에는 1,30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봐요. 우리 돈으로 한 17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국내의 위기가 오히려 해외 진출의 동력이 된 셈이에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바로 빙그레인데 작년에 전 세계로 수출된 K 아이스크림이 총 3억 8천만 개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1억 8천만 개가 빙그레 메로나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메로나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을 줄은? 비결이 뭘까요? 역시 현지화 전략이 핵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멜론 맛이 대표적이지만 해외에서는 딸기, 망고, 코코넛 맛 이런 식으로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들을 내놓은 게 효과가 있었고요. 아, 맛을 다양하게 했군요. 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까다롭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식물성 원료로 만든 메로나를 개발해서 북미나 호주 시장도 공략하고 있고요. 식물성 원료요? 아, 비관 트렌드 같은 것도 고려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맛이나 원료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 메로나 특유의 식감 있잖아요.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거. 네네, 있죠. 그게 기존 서구 아이스크림이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면서 신선하게 다가갔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랄까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K 디저트로서의 매력이 통한 거죠. 아하, 그런 차별점이 있었군요. 베트남에서는 붕어빵 싸만꼬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로운 매력이 있는 거죠. 이런 노력 덕분에 빙그레는 올해 1분기에만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264억 원, 이게 전체 매출의 19%나 된다고 하고요. 연간으로는 1,0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만
미국에서는 OEM 방식으로 현지 생산도 시작했더라고요. 점차 현지화의 속도를 내는 거죠. 빙그레와 함께 국내 시장 양대 산맥인 롯데웰푸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럼요. 롯데웰푸드도 해외 공략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티코나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바 합쳐놓은 조크바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재밌던데요? 그 은걸은 찰떡 아이스, 설레임 같은 스테디셀러들을 앞세워서 미국, 중국,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 수출액이 264억 원이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30%나 늘어난 수치예요. 2년에 30%요? 와, 성장세가 만만치 않네요. 롯데는 특히 인도 시장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2017년에 인수한 인도 현지 업체 하브무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700억 원을 더 투자했어요. 생산시설을 엄청 늘린 거죠. 700억 원이나요? 네. 공장 새로 짓고 이제 막 가동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좋게도 올해 인도의 폭염이 엄청 심했잖아요. 덕분에 1분기 현지 법인 매출이 3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투자의 결실을 바로 보는군요. 그렇죠. 롯데는 이제 단순 수출을 넘어서 아예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직접 챙기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빙그레막 롯데나 두 회사 모두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글로벌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K-아이스크림 수출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건 일단 전 세계적인 폭염이라는 기후변화 요인이 있었고, 네, 거기에 K 콘텐츠 인기라는 문화적인 트렌드가 더해졌고요.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은 위축되니까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현지화 전략을 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아이스크림 수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 문화, 인구구조 변화, 기업 전략 같은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시장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그렇죠. 아마 당신의 관심 분야나 일하시는 쪽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분명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K-아이스크림이 해외에서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가 폭염이라는 기후변화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건강 트렌드 때문에 소비가 줄고 있다는 점.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 정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앞으로 식품 기업들이 이런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요인과 또 점점 더 강해지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이게 비단 아이스크림 회사들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